안녕하십니까, 이성호입니다. 어제 금요일날 UC를 제가 2번 연속 반복해서 촬영했어요. 멘트도 거의 똑같이 했어요.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촬영하면서 그 스위치 하나를 안 눌렀어요. 제가 좀 보기하고 틀려 성질이 상당히 급합니다. 9월 30일 9월의 마지막 주간이죠. 또 일요일은 10월 1일입니다. 저는 9월 달에 31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10월 1일이 국군날이더라고요. 네, 10월 1일 일요일이에요. 이기는 경마 추구한다고 저도 혼신을 다해서 또 날이 나인 만큼 마음 비우고 정말로 준비는 철저하게 했는데 금요일날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토요 경마 초청 경주 많이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구경주는 제가 현장으로 돌렸고요. 구경주가 11경주가요. 11경주입니다. 11경주는 현장으로 돌렸고 6, 7, 10, 12 아마 문자로나 음성으로서 제가 아마 예고했을 겁니다. 금요일날요. 9월 30일 추천경주 6, 7, 10, 12 7경주가 주메이 승부처 10경주가 쓸데없는 인기만 갖다 버리고 중고배당 승부처 메인 승부처 들어있습니다. 아니 거기서 뭔 고배당이 나오냐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두고 보십니다. 6, 7, 10, 12 12경주는 제가 예고까지 했습니다. 월요일날 국산 1등급 1400m 제주경마는 5, 6경주 제가 제주경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UC 방송 안 보신 분이거든요. 전혀요. 내 고향이 제주다. 추석 때 제주 갈 비행기값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농담반 진담반을 그냥 했는데 잘 알았다고 저 지난주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토요일 금요일날 추석에 2개 선정했는데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과천경마 9월 30일 6, 7, 10, 12 7경주가 준비의 승부처 10경주가 내인회급 최대 승부처 이렇게 선정했고 제주는 5, 6경주 죄송합니다만은 토요일날은 그래도 과천이 주화되기 때문에 제가 제주경마는 현장에서 하지 않고 문자만 한다는 것들은 많은 양해의 말씀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자, 1경주입니다. 제주경마는 그냥 UC 방송이나 텍스트상 그 해설은 생략하겠습니다. 1경주 상당히 혼전입니다. 인기마 배당판에 걸레가 만들고 있는 마필 8마리가 팔려주고 있는데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게이트 2천까지 고민을 했고 경주 전개상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경주 완전 거의 대부분 편성이 풀게이트죠. 풀게이트인 것은 배당이 풀게이트가 해서 배당이 높게 형성되고 마필도 단출하게 7마리 8마리 해서 배당이 낮게 형성돼요. 그건 전혀 관계없어요. 다만 경주 전개상의 플렉시블티는 있습니다. 전개상의 변수는 있어요. 분명히요. 다른 경주에 비해서요. 예전에는 14마리였죠. 풀게이트가. 그래도 마무리 조개 때 1군 마필 브리그와 병합하면서 상태가 빠릿해지고 약간이나마 날카로워져 체중이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하나 기수 한장에 아르고 유니크를 배팅에 축으로 놓고 가겠습니다. 이 정도 편성이라면 인코 시점 또 강한 선행형 마필이 없기 때문에 선두권 내린 레이스나 하면 순발력을 가지고 있는 선임력을 가지고 있는 유니크가 첫 입상에 5번 동안 호적 때리는데 첫 입상에 조여의 차스냐. 문제는 운전수죠. 예전에 또 이하나 기수가 또 야무지 말머리가 한때는 있었는데 요즘은 조금 남자친구가 생겼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그렇게 야무지 말머리 조금 안 나온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간에 아르거 유니크를 배팅의 축으로서 강하게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후착이 또 어려워요. 출마 선택하기도 고민을 많이 했고 딜레마에 빠졌고 후착도 많이 생각을 깊게 해야 되는 그런 경주인데 그래도 11번 이창하 기수로 안장 격체된 스피드 청룡이 17세에서 2마리 출전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강도 있는 지난번 데뷔전 때 그렇게 약한 쪽에서 왜 이렇게 약하게 조개는 저는 지금도 모르겠고 이미 데뷔전 때 약한 조개는 이생명 이 마필도 끝난 거예요. 장래성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데뷔전 때 목장에서 아무리 훈련을 제대로 시킨다 하더라도 현지에 와서
실전 조교로 훈련을 시키지 않는 데뷔전 마필들은 99% 풀빵입니다.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렇게 통계가. 그래서 데뷔전 준비하는 마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그 마필의 장래를 좌우해요. 아무튼 스피드 총령이 조금 빠릿해졌고 여기에 7번 박태정 기수 우리 국민기수 안장에 단일한 언어가 뭔가 모르고 역시 4번 동안 호도호도 됐는데 지난번보다 조금 빠릿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무튼 뭐 받치기는 제가 뭐 추가 받치기는 제가 고민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2번 아르고 유니크를 축으로 7번과 11번 7번과 11번 두 방은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10번 천녹은 기본 순발로 되어 있고 데뷔전 때 기습선행까지 받았는데 아닙니다. 보지 마세요. 1경주 아무튼 두 방은 기본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이경주입니다. 어영비양 기본마편서 2세 4세 마필들의 레이스. 이런 편성에서 조개발 세고 조절하는 마필 있으면 이거 한구락감인데 한구락항이는 지금 뭐 저배당이 됐든 중배당이 됐든 적중해도 쉽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래도 문세방에서 안장 겹쳐된 2번 브랜던이 지난번 못지않게 상태 자체는 괜찮아 보입니다. 기본 순발력도 있고 또 선두권 약한 편성이에요. 안토니 기수의 안장의 허니럿이라든지 이창희 기수 안장의 히어로킹 이런 순발력 있는 허니럿이 6번 이런 마필이 순발력은 조금씩 가지고 있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경기에서 대형 사고를 친다 하면은 우리 박모 기수라고 있습니다. 에라케트요. 느낌은 솔직히 어질 않습니다만은 조금 그림이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이런 마필들은 방금 말씀드렸다 선두권 약한 편이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가 아니라 우리 방춘식 기수가 지금 완전히 지금 한물 같지 않습니까? 이계 기수의 토요일날 지난주 메인 승부처 152배를 1-3차로 끝지 않습니까? 정말 끝나고 나니까 어처구니가 없더만요. 저게 기수냐? 문자가 왔습니다. 저한테 월요일날 어떤 분이 왔더라고요. 이계 기수 넣고 주청력이 가지 마십시오. 삼복승식 조금 먹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 그게 기수니까? 하고 문자가 왔어요. 저한테. 저도 힘듭니다. 자, 아무튼 후차권이 여 경기도 마찬가지도 2번을 넣고 간다 하더라도 후차권이 그 인기 마필 비낙변 걸레를 만드는 5번, 6번, 7번이 전부 다 그냥 그래요. 상태들이 다 그냥 그래요. 편성 자체가 약하니까 8년은 주는데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제가 혹시나 대박 마필 12번을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까? 오죽했으면요. 여기에 일반 내가 잘 나가. 월요일날은 별로 내용이 없더라고요. 근데 화요일날은 뭐 그럭저럭 나쁘진 않았어요. 인코스 2점 선두권 약한 편성. 요즘 경마가 가벼운 주로에서 인코스 2점이 있는 맛빌들이 개똥말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보고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16조에서 마방 옮겼던 항상 결정타가 없는 안토니 기수 안장 격체된 인드파워도 별로 그냥 그래요. 인경 기수 안장의 허니러시도 훈련이 너무 약하고 너무 약해요. 페로르치 안장의 슈퍼코블라도 열심히 조교 자체만 열심히 시키지 더 발전된 걸음이 없고 조금 빠릿해졌다 할까요? 뭐 그 정도예요. 김기배 기수 안장의 포레스트는 뭐 느낌이 없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2번을 브랜던을 그냥 인정하고 1번 5번 인코스 2점과 운전수의 믿음 이렇게 해서 2번을 축으로 1번 5번 투방은 기본이다. 여기에 대방만 필지가 언급했었고요. 자, 이경주 쉽지 않는 데 있습니다. 마음에 다 안 들어요. 마무리합니다. 3경입니다. 어떤 분이 저는 이제 전화번호 오픈되어 있으니까 어떤 분이 아니
20개월 만에 VIP 안 하고 20개월 만에 본회상을 부활했는데 여기서 다 오픈 UCC 방송에서 다 오픈하는데 왜 본회상을 하느냐? 그것까지는 제가 좀 설명하기 좀 그러네요. 자, 3경기입니다. 어영비한 편성 2세에서 4세 마필러를 냈습니다. 9천만원짜리 똥말 KM 블루가 9천만원짜리 똥말이에요, 이거요. 설령 이번에 입상한다 하더라도 또는 다음에 입상한다 하더라도 이미 이 마필은 장래성이 없어요. 발걸음 자체가요. 20마필인데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 아직 시간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뭐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논리적으로는. 근데 제가 봐서는 이미 끝난 거예요, 이거. 왜? 값어치 있는 9천만원짜리 값어치 있는 발로는 전혀 아닙니다. 데뷔한테 숨도 안 쉬고 갔다 버린 마필이에요. 여기 8번 블랙 뮤직 조교방송에서 제가 직접 언급했던 마필입니다. 운전수가 이 선수가 지난주도 한번 실망을 했고 원준이도 한때는 저 야무진 말머리 나왔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이게 투지도 없고 그냥 의욕이 없는 것 같아요. 말머리 자체가. 여기에 기동대장 빼로르치 안장호에서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훈련을 마무리 주말부터 시켰습니다. 지난번 놓고 가서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개망신 안 당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망신 당할 각오를 하고 다시 한번 망신 당할 각오를 하고 놓고 가겠습니다. KM 블루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저도 솔직히 이번은 고민스럽습니다. 훈련 자체는 상당히 의지있게 시켰고 뭐 운전수 교체된 것은 의미가 없어요. 아 용군이나 세영이가 뭐 그가 거기지 뭐 어디 뭐 차이가 있습니까 솔직히요. 이건 제가 끝까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1번 8번이 주력입니다. 1번 8번이 주력하겠고 신지기수 안장의 가석시나 12조수 동반 출전하고 있는데요. 상태는 마음에 든 건 아닌데 편성 자체가 약하고 인코스 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마필들은 별로 그렇게 역시 편성 자체가 약해요. 어영명합니다.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정리하면은 2번, 3번 9천만원짜리 똥마 K라는 제가 현장에서 끝까지 고민을 하겠고 1번을 축으로 8번은 기본 맞고 여기에 2번 방어, 두 방어 기본입니다. 3경주 마무리합니다. 4경주입니다. 이세마 레이스 분할 경주죠. 이거 대부분의 앞말들입니다. 니켈 스트리트. 이게 저게 체킹 남바도 없을 때 대한 눈여겨봤어. 좀 덩치는 있더라고요. 근데 덩치는 있는데 저는 포레스트 캠프 자마 아니면 액턴파크 자마 힘 있는 혈통이 되겠다. 왜냐면 덩치가 있는데도 부드러운 맛이 있어요. 그래서 저것 봐 계속 보고 있었어요. 저게 체킹 남바가 없다면서 완전히 말 생김새 모양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얼마 있으니까 체킹 남바가 25조 달고 이제 거기서 체킹 남바를 달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바로 염화필이에요. 니켈 스트리트. 그런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예, 뭐 심지어 4군 5군 마필하고 배가하는데 여유있게 리드하면서 걸음발 잘 치도 약간의 날카로운 맛도 있고 그래요. 근데 다 좋은데 왜 훈련이 마무리 조교가 약합니까? 아니 전승기 조교사님 참 답답합니다. 지지난주에 대상님 특별경주에서도 인기 이름 앞필 약한 조교 하면서도 또 안토니 교수가 혼자 1400 뛰면서 입상을 못했고 고배당을 빌미를 제공했는데 이 양반이 뭔가 좀 착각한 것 같아요. 그래도 다른 마필 비해서 그리고 비설공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망사 눈 가면을 신청하고 나왔는데 이 마필 흙을 맞으니까 갑자기 성질 지랄을 부려요.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이 버릇이 나타나는 거죠. 비설공주가. 저는 비설공주 하니까 그냥 잔머리 짚고 생긴 줄 알았어요. 가만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김동철 마두님이 이제 49조하고 이렇게 같은 마필 몇 마리가 있는데 김동철 조교사님이 이제 49조에서 마지막 기술생활을 했었죠. 그래서 비술공주는 선행을 나가야 되는데 이제
눈 가면을 망사 가면을 이제 신청하고 나왔는데 과연 망사 가면을 신청했는데 효과가 있을런지 이번엔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충막감은 아닙니다. 걸음은 조금 빠르다했어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름대로 분석을 해야 되겠죠. 인기마필 6번 박태준 유시 안장의 탐나 여신. 이건 왜 팔아주고 있죠? 보지 마세요. 8번도 인기마 큐비티 강도가 8년은 주는데 강한 스포가 없어요. 지구력 보강 위주로 길게만 강화시키고 강한 족이 없다 보니까 좀 판단하기가 그렇습니다. 네, 지공질도 1번 게이트의 지공제일도 파워감은 붙었는데 전혀 날카로운 맛이 없어요. 칼라지 프라잉 자마의 특유의 파워풀한 모습이 안 나와 전혀. 좀 고민스럽습니다. 자, 현재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7번은 축으로 그래도 4번이 기본 맞고 다치기는 6번은 뭐 이미 제가 안보다 제가 말씀드렸고요. 다치기는 제가 현장에서 좀 고민 좀 하겠습니다. 다들 고만들 해요. 이렇게 이렇게 다치기가 느낌이 딱 땡기는 맛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경주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제가 부산 금요일날도 1경주 또 5경주까지 제가 추천연이 없었는데 오늘 토요일도 좀 그러네요. 우연치 않게요. 자, 이번 경주 매니터버 항상 결정타가 없어요. 보면 선행을 받고도 항상 막판에 2착 이렇게 하고 있는 마필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딱 걸음이 그 정도예요. 이게 7번 카이저 퀸 승문자 조금 나아진 모습입니다. 조금. 근데 이 마필도 뭔가 조금 최한 걸음이 아니고 조경방송 말씀드렸던 문세발기시 안장의 9번 드림 로켓이 약간이나마 좀 좋아하는 점인데 이마필은 훈련 때 모습이 보면 이마필도 지금 아직까지도 우승이 없어요. 이거 대표적인 사례가 2월 25일, 6월 21일 때도 기본 순발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도 보면 항상 뭐 막판 이마필 보면 드림드께서 결정타가 없어요. 여기 1, 2번 메인터워처럼 아직까지도 우승이 없어요. 외곽에 있는 12번 최고야가 약간 나아졌는데 외곽 게이트 빠른 데 있어서 막판 추입으로 3번 올라오느냐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느낌이 강하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날카로운 맛이 없어요. 달려라 팟차이가 8년을 주고 있습니다. 조금 승문전이 조금 팔렸는데 지난번 편성 자체가 상당히 어영미한 편성에서 입상을 했거든요. 고민스럽습니다. 저는 배팅의 축을 7번 카이저 퀸 저는 일본은 항상 결정타가 없고 또 지난번에 비해서 또 발전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단독 선행 나가서 버티냐 못 버티냐 어차피 이번에도 우승 못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차라리 7번 카이저 퀸을 놓고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카이저 퀸을 놓고 가겠습니다. 후차권 뭐 2번 버리지는 못하겠고 이제 대길 막권을 잡바이 대비한다 하면 어떤 마필을 가져가야 되느냐 1번을 가져가야 되느냐 9번을 가져가야 되느냐 12번을 가져가야 되느냐 이건 제가 현장에서 좀 끝까지 좀 고민 좀 하겠습니다. 5경주 마무리합니다. 6경주입니다. 9월 30일 첫 번째 승부처 6경주 준배당 이상까지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스마트 드디어 안장 교체된 것은 좋습니다. 근데 서범석 조교사님한테 제가 한마디 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마카오에서도 지금 자격증을 가지고 조교사 생활을 지금 이중으로 하고 있는데 신말도 아니고 안말인데 체중이나 좀 뺄 생각을 해가지고 510kg대가 뭡니까 세상에. 저는 이마필 못 믿어요.
상태는 조금 나아졌어요. 왜 못 믿느냐? 체중이 안 빠졌어요. 이번에도. 빠져봐야 3, 4kg, 2, 3kg 빠졌을 것 같아요. 요 마피를 차량으로 잡을 수 있는 새벽 쪽에 때 상태 오름세 있는 마필이 나타났기 때문에 추천 요소였습니다. 동시에 쓸데없는 인기 마필들 은근히 많아요. 안쪽에는 승우를 맞이하고 있는 액톤시나 스타 퍼펙트, 외곽에 있는 11번 동해 텐텐텐 이런 마필들 뭐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쓸데없는 인기 마필들이 많아요. 여기 고비당 마필 하나 있습니다. 고비당 마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중배당 이상까지 노려볼 수 있는 저는 공개합니다. 선스마트를 인정하고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기 마필, 쓸데없는 인기 마필 한 2마리 갖다 버립니다. 전혀 내용 없는 마필. 상태가 마무리졌기 때문에 훈련이 개판이었는데 왜 팔렸느냐? 상태 올라와 있는 마필. 여기에 최고의 복병 마필 존재하는 게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승부경주 주말 첫 번째 승부처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중배당에서부터 고배당까지 구멍수 압축해서 주말 첫 번째 승부처 확실하게 먹으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6경주 마무리합니다. 연속 붙어보는 토요 7경주 준매의 승부처입니다. 문수박이술 안장 교체는 하이 유레카. 여기에 외곽에 있는 승문전 맞이하고 있는 박병준 기수의 안장에 데뷔전 때 우승했던 11번 해우. 요 대낀 막권 0.01%도 없습니다. 제가 제 이름을 보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했습니다. 이것도 중반부 최대 승부처 또 1호 토요마 전체 준비의 승부처이기 때문에 왜 0.01% 없다? 그건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제 예상을 전혀 참고 안 하신 분도 그것만큼은 알고 계시고 대끼 맞고 절대 돈줄 들어가지 말아라! 이 말씀 분명히 제가 든다 이거예요. 그 소스는 제가 드리겠다는 거예요. 요번 경기에서는 제가 어느 정도 소스를 드리고 가는 경우입니다. 80%는 죽어서 때리는 거예요. 공개하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못 먹는다 말이 안 된답니다. 집중력이 얼마만큼 중요하다. 경마는 집중력 싸움입니다. 순간순간. 제 조개방송 UCC 이 정도 언급했으면은 제 양반이 뭘 넣고 하겠다는 대충 할 것입니다. 토요 중반부 최대 승부처 1호 경마 토요 경마 최대 두 번째 승부처 준비의 승부처 요 대끼를 맞고는 전혀 의미가 없다. 값어치가 없다. 토요 경마 준비의 승부처 이성훈이 월요일날 화요일날 잠을 안 자면서 여러분한테 추석 떡값이라 벌기 위해서 혼신에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는 열심히 했습니다만 마음 비우고 예상한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한테 실망드리지 않는 토요 경마가 예상이 될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8경입니다. 1번 투고 윈. 저는 데뷔전 때 왜 입상인지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 기준. 차라리 지난번은 낫습니다. 뭐, 그렇다고 지금 뭐 완벽한 모습이냐? 그건 아니고요. 데뷔전보다는 차라리 낫다 이거죠. 조교왕도 또 더블로 올라가면서, 조교도 약했어요, 데뷔전 때요. 근데 배당이 42비밖에 안 나왔어요. 36조가 데뷔전 승부를 하죠. 네. 그냥 뚜렷한 대안이었기 때문에 그냥 인정하고 가랍니다. 일본 게이트 2점, 이 정도 편성이라고 하면은 상대적 전력이라든지 훈련 때 모습 여러 가지 측면을 봐서는 2차 가는 가능성, 연투할 가능성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 놓고 가겠습니다. 문제는 이거 인정한다 하더라도요, 후착이 정말 난감합니다. 토요 경마는 후착 난감한 경주가 한 3-4개가 있는데 그 경주 중에 또 하나예요. 이 경주가요.
인기 많아 팔려주는 조교방송에도 슬쩍 언급한 걸로 기억이 되는 맨하탄 뮤즈에 맨하탄 뮤즈. 아무리 저때 보니까 마체가 얇은 마필, 앞말 마체가 얇은 앞말 이세 마필이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있는데 아무리 저때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외곽에는 12번 리처드 오브 뮤스는 아니고요. 제가 아니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왜 아니냐? 발걸음의 기술적인 문제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이건 데뷔전때 이상 못해요. 외곽 게이트에서. 후착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현승 교수 안장의 청수역을 역시 조교방송 말씀드렸는데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샤프한 맛은 없는데 투진이 있어 보여요. 파워 투진이 있어 보이고. (6번) 로드 이너가 이제 삼복승식은 조금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체크했고, 여기 8번 브라운 챔피언 시정적 기수 한장, 여기에 그림이 조금 빠릿해졌어요. 월요일날은 럭키아타 병합하면서도 세 마리 떼가지고 병합하는데 저기 막판에 맞은편에 가서 못 쫓아가더라고요. 못 쫓아간 건지 제가 빼고 뻘짓거리 한 건지 내가 그것까지 솔직히 워낙 머니까 거리가 보니까 제 만환경이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스와rov스키 만환경인데, 근데 마무리적일 때는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1번을 축으로 3번 8번, 1번을 축으로 3번 8번. 8번도 목병이에요 사실은. 3번 8번 3번 8번 두 방은 기본이다. 1번을 축으로 3번 8번 두 방은 기본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도 뭐 쓸데없는 인기 마필들 5번이라든지 12번은 느낌이 없고, 그래서 조금 덜 팔려주는 마필들한테 후착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경주 마무리합니다. 네, 이런 지금 이세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런 마필이 내년에 이제 그랑프리에 도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게. 또 금년 연말에 세계일본과 12월 달에 뭐 이세마그 대상리가 또 있죠. 혼합에서요. 자, 구경주입니다. 구경주니까 9번 메가 하이트. 이 부산경마다 가면은 이게 제가 강축이다 이렇게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근데 왜 제가 그럼 언급 강축이란 말을 못하느냐? 연영도 편성이 나오면 지난번 점핑 출전했죠. 점핑 출전에서도 이승훈이가 놓고 간 마필이에요. 그 정도로 지난번 강하게 봤어요. 이상은. 마무리가 이번엔 좀 약하게 나가겠습니다. 이 정도 편성이 나오면 편성상 뭐 저격하고 나발에 떠나서 편성상 저격도 상태가 이상이 없었고, 편성상 강축 아닙니까? 지난번 강편성에서도 그렇게 나름대로 선전했기 때문에. 근데 왜 제가 인정을 못하느냐? 강축이라는 말을 언급을 안 하느냐? 그냥 과천경마예요. 과천경마예요. 그러니까 제가 택시대상이라는 UCC 방송에서 보면은 강축이라는 말은 부산은 뭐 이렇게 가끔 제가 쓰고 그럽니다만 서울은 거의 없잖아요. 왜? 하루 전까지 멀쩡한 마필도 당일날 A시장이라든지 상태 보고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받아오기거든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무 이유 없이 받아오기예요. 그러니까 과천은 제가 함부로 강추나 말 못해요. 몇 번을 당했거든요. 근데 아시잖아요. 저는 그냥 인정하랍니다. 뭐 어떻게 늑발 안 하고 뭐 이렇게 정상적인 주행만 발주만 된다 하면은 저는 2차 최악으로 2차 가는 가능성 충분하다. 이 정도 편성이에요. 재밌는 것은 1400거리가 없더라고요. 근데 영화필 1400거리에서도 적정거리요. 제가 봐는 적정이라고 해요. 뒷심 좋은 마필이라. 후차권이 최고명 기술 안장 겹쳐낸 승군전 맞이하고 있는 탐락킹은 저는 조회당에서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세력만 좋아하시면 많이 보세요. 저는 안 봐요. (5번) 로드킹. 5번 로드킹. 영화필도 그럴 경험이 없죠. 여기 8번 매직 로켓. 조금 나아졌는데 이 돼지 같은 마필 한번 갖다 버려가지고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이제 안 버릴랍니다.
지난번 사실 개판이었고 상태가 근데 들어왔어요. 편성이 얼마나 똥편성이었습니까? 여기 베로리치 안장에 20점 맞이하고 있는 엑셀런트 퀸 중에서 9번을 축으로 5번, 8번, 10번 중에서 압축하겠습니다. 저는 6번을 안 봅니다. 선행만 좋아하시는데 여러분은 많이 보세요. 마무리합니다. 쉽게 문제입니다. 메인 승부처입니다. 이동진 기수의 안장의 당대 걸작. 여기에 6번 와일드 썬더. 외곽에 있는 12번 스페셜 러너. 인기 상강이 배당판을 완전히 걸레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문세박 기술 안장 교체된 와일드 썬더. 그때 당시 제가 오리라 조교방송에서는 괜찮다. 근데 그것이 마필도 아닌데 마무리 주겠다는 개판이다. 현장에서 들으신 분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었죠. 어떻게 이렇게 틀릴 수가 있느냐. 정말 갖다 버리고 싶으면 굴뚝 같다. 냉정하게 버렸어야 됩니다. 이건 못 버릴 바람에 제가 추천을 못 먹었어요. 이번에는 조교 강도 올려가면서 의지있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오로라 조교방송 그들입니다. 조금 낮았습니다. 그러나 절대적 가치는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복병이 났습니다. 완전 비인기 마필. 인기 꼴찌. 전회상제 뼈파 마필. 이게 최고의 복병입니다. 그 마필가. 그다 구멍수가 늘어난 거 아닙니다. 여기에 인기 상가 쓸데없는 인기 마필 하나가 있습니다. 전혀 내용 없는 인기 마필 하나가 있습니다. 인기 상강이 팔려진 마필 중에서 인기 한 마리. 일고의 가치 없이 갖다 버리고 와일드 썬더도 전대가 아닌 레이스 자체가 은근히 빠르게 진행되고 조격발 최고 추천하면 최고의 복병 하나 있다. 구멍수 압축해서 토요경마 중배당에서 고배당까지 구멍수 없이 압축된 막고이로 확실하게 항구를 하겠습니다. 토요 10경조 메인의 급체가 승부처 여러분한테 기대 보답하면서 여기서 토요경마에서 항구라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마무리합니다. 11경입니다. 이건 제가 현장 추천 경도 돌렸는데요. 제가 인기만 3마리 버리는 마필을 언급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강축이 없는 대혼전입니다. 7마리가 팔려지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마리, 8마리가 팔려지네요. 8마리까지 좀 압축돼서 7마리가 팔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곽에 있는 11번 청담 불패. 시영철 기수 안장에 시영철 안장 휴즈 로드. 여기에 박우론 기수 안장에 노벤버 모닝. 3마리 다 갖다 버립니다. 11경조 3마리 외곽에 있는 3마리 다 갖다 버리고 중계당으로서 현장 초청료로 갈 수도 있다. 이것만 언급하겠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제가 제주경마 5, 6경인데요. 고향에 제가 제주라고 제가 뻥을 쳐놨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갈 비행기값은 돌아올 건 낫더라도 비행기표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엄살을 많이 부렸습니다. 그랬더니 5경주, 6경주에서 조금 소식이 와서 제가 2개 제주경마 2개 추천을 선정했다. 다만 제가 과천이 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현장 예상을 하지 않고 제주경마는 늘 미안한 마음입니다. 저도 현장 예상하면 돈 몇 푼 더 벌죠. 회사 예측이나. 그건 저는 그런 거 떠나서 조금 더 과천 예상에 집중력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제가 제주경마는 문자만 실시한다는 것에 양해 말씀드리면서요. 자, 마지막 끝장 승부처 예고한 추천 경주 과천 12경입니다. 제가 왜 오레라 조교방송 추천이 한다고 예고를 했느냐. 단골팬 여러분이나 저나 참 가슴이 한이 맺히는 마필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고비당 마필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생각 안 했어요. 오렐라는 마무리 조교 때 보니까 저것 봐라, 저게 배당이 사원일 수도 있구나, 그런 말이 하나 나타났어요. 그런 말을 한 말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봉영조에서 끝장승부처 9월 30일 토요 경마 9월달 마지막 끝장승부처이자 예고한 추천률 12경주 1등급 레이팅 핸디캡 1400m. 이거 재밌는 레이스입니다. 이봉영조 포인트는 사실 그게 아니죠. 대답한 걸레를 만드는 강력한 인기 마필로 팔려주는 이봉영조 강축이 없죠 사실상. 마무리 조개 때 보니까 상태 개판이더라고요. 이건 뭐 숨도 안 쉬고 갖다 버립니다. 일부는 그 미세한 차이점을 찾아내야 돼요. 전혀 내없는 마필! 쓸데없는 마필 두 마리는 갖다 버리고! 두 마리입니다. 갖다 버리고! 여기에 고배당 마필이 마무리 조개 때 반대로 사고 칠 수 있다는 것을 느낀 강한 마필 같습니다. 요건 제가 부차 반드시 가져가고 현장에서 언급할 것입니다. 용영주 예고한 승부처 가슴에 한이 맺혀 있는 마필 그 가슴에 한이 맺힌 마필을 우리 풀어봅시다. 그렇게 해야지 맺힌 한을 풀어야지 이것이 세상을 사는 마도 아니겠습니까? 마무리합니다. 토경마 추측경주 뭐 많이 잡았다고 한두 개 더 잡을 게 있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때가 때인 만큼 명절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많이 잡지 않았습니다. 6, 7텐 12, 6, 7텐 12, 7경주 준메인 승부처 10경주 메인 A급 승부처 그리고 12경주 끝장 승부처 예고한 승부처 이렇게 선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6월 30일 UCC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현장 예상에서 한 번 더 집중력을 가져가고 여러분한테 반드시 이기는 경마를 다시 한번 추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